오늘 탐구 주제로 선택한 게 소화제가 각각 어떤 상태에서 잘 작용을 할까라는 걸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로 나누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디에서 나누어지는지 살짝 살펴볼게요. 녹말은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입에서 최초로 분해가 되는데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소장에서도 한 번 더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완벽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위에서 최초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마무리 작업 끝나면 흡수가 될 거고 아미노산의 상태로 분해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방은요. 여기 소장에서만 분해가 되는데 쓸개즙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야만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서 지방산, 글리세롤로 나누어지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소화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안 간단해요. 너무 복잡해하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워밍업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유탐구 얘기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우리 친구들 인사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회령중학교 2학년 꿈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강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령중학교 2학년 강혜민입니다.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꿈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회령중학교 2학년 길재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자유소개 잘 들어봤는데요. 항상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면서 처음 우리 친구들 스스로 소개를 할 때 정말 어색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각자의 소개 잘 해주셨네요. 자, 인사 잘 들어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왜 하필이면 소화제를 가지고 자유탐구를 했을까?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서로 소화가 안 돼서 소화에 관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소화제의 기능과 목적은 같은데 그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소화제의 어떤 성분이 우리 아픈 속을 가라앉혀 주는 것일까 등의 많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소화제의 성분은 무엇이고 소화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 탐구해보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소화와 관련된 민간요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탐구 동기 들어보셨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훑어보면요. 충분히 자유탐구 동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처럼 여러 가지 주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자유탐구 과정을 보고서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발표 좀 해준대요. 아,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의 자유탐구 주제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유탐구한 내용 발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소화제를 먹던 경험을 이야기하던 도중 소화제의 성분과 기능, 더 나아가 평소 사용하는 소화 관련된 민간요법이 진정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어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구를 위해 저희는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2가지의 주제만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소화제 상태에 따른 효과 비교. 둘째, 매실에 관한 민간요법의 효과 여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각 실험에 대한 변인들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ml의 녹말 용액, 달걀 흰자, 식용유를 넣은 시험관 A, B, C에 소화를 시키는 물질을 넣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할 대상을 넣고 시험관 A의 녹말 검출 지시약인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시험관 B의 단백질 검출 지시약인 뷰렉 용액, 시험관 C에는 지방 검출 시약인 수단3 용액을 각 10ml씩 떨어뜨립니다. 그 후 색 변화를 관찰하고 반복 실험을 통해 결과 분석과 결론을 도출합니다. 지시약의 색깔은 검출 지시약의 색 구별 데이터표를 통해 수치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실험 1의 결론으로는 지방과 단백질은 수용액 상태 소화제에서, 탄수화물은 가루 상태 소화제에서 소화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대 영양소 중에서 2가지 영양소가 수용액 상태일 때 소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험 2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에서는 매실의 농도가 60%, 단백질에서는 20%가 가장 소화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약 20에서 60%의 적당한 중간 농도가 가장 소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차 분석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발표 내용 어땠나요? 우선은 지금 화면으로 보신 모습이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저거 누가 해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신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절대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요. 컴맹이에요. 완전 기계치. 기계 만졌다면 막 고장나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 자체를 작성하는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탐구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방금 우리 친구들이 한 것처럼 그냥 실험 과정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뭔가 대단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쌤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의 탐구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중간에 그 탐구 보고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사분들이 과연 친절하게 잘 해주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살짝